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마음이 따뜻해지는 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성의 이해하기 힘든 행동, 바로 남자들의 게임, 그리고 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남자친구 혹은 헤어진 남자친구가 술을 좋아해서, 게임을 좋아해서 헤어지거나 싸웠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왜 그렇게 술을 마시고 밤마다 술을 마시고 다음날 힘들어하고, 그리고 힘들어서 갑자기 약속도 못 지키게 되고 만나서는 힘들어만 하고, 그런데도 술을 계속 마시고, 게임도 똑같죠. 만나기 전까지 게임을 하고 만나서는 힘들어하고 게임 생각만 하고, 또 헤어지면 또 바로 게임을 하고, 뭔가 내 남자친구는 왜 이렇게 게임이나 술에 푹 빠져가지고 자기 인생 그리고 앞가림은 못하고 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헛되게 보내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고민을 하시고, 이거는 당연히 결혼을 해서도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남자들이 술을 마시고 게임을 한다. 술을 많이 마시고 게임을 자주 해서 걱정이다. 남자친구가 그래서 걱정이다. 라고 했을 때, 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술 못 마시게 하고 게임을 못하게 한다. 두 번째는 술 마시거나 게임을 하는 걸 놔둔다. 그냥 자기 인생 자기가 놔두게 하고, 나는 적당히 그냥 그들이 게임을 하거나 술을 마실 땐 나는 그냥 내 삶을 즐기고 그 부분만큼은 그냥 신경 쓰지 않는다. 다만 이거는 여자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이거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할 겁니다. 자, 세 번째, 적절하게 간섭을 해서 적절한 시간을 타협을 본다. 예를 들면 술을 마실 때는 1차 또는 새벽 밤 12시까지만 허용을 해준다든지, 게임을 할 때에도 게임을 하되 하루에 3시간까지만 하고, 다음날 나하고 만날 경우에는 11시까지만 하고 무조건 게임을 하지 않는다. 자, 이런 식으로 타협을 보고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대부분은 아마 세 번째로 타협을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왜 그렇게 게임을 좋아하고 술을 마시는지, 그게 대체 뭐가 좋고, 왜 이렇게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고 계획도 안 세우고 준비도 안 하는지, 남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왜 나의 남자친구는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힘들게 하는지, 자,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안 가시는 분들 꽤 많을 것 같은데, 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자친구의 게임 중독, 술 중독, 자, 중독이라는 표현이 좀 너무 강하긴 하지만, 자, 남자친구가 술을 좋아하고 게임을 좋아하는 건, 그건 바로 게임을 하고 그 다음에 술을 마시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러면 나하고 연락하고 여자친구인 나하고 연락하면 그걸로 그게 제일 좋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지, 뭘 게임을 하고 왜 술 마시는 게 그게 더 좋은 거냐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일단은 게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약간 이렇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게임과 여자친구를 동일시하는 건 조금 아예 다른 개념.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와 가족을 동일시하는 개념이라고 봐도, 20대 초반의 학생인데 부모님이 너 남자친구는 남자친구에 대해서 언급을 하거나 할 때 남자친구는 남자친구고 부모님은 부모님이듯이, 그리고 그런 것처럼 이게 둘은 아예 별개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 하는 거가 좋아, 나 만나고서 데이트하는 게 좋아라고 물어본다라고 하면 그건 아예 별개 개념인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아무리 친한 친구도 결국은 가족이랑은 조금 다른 개념인 것처럼 아무리 여자친구가 좋고 사랑스러워도 게임은 별개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게임하는 남친이 이해가 안 가고 왜 이렇게 시간을 허비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갈 수 있는데, 그거는 그 게임을 하는 남자친구의 마음은 여러분이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조금씩 시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해서 남자친구의 변화를 꾀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아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자친구와 게임은 별개의 개념이고요. 그리고 게임보다 여자친구가 더 좋으면 별개의 개념인데, 아무리 친구가 좋아도 가족보다 좋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건 이제 특히 30대 뭐 이렇게 40대가 되면 가족과 친구는 별개의 개념이기 때문에, 뭐 가족은 가족이고 친구는 친구인 것처럼, 뭐 아무리 친구가 좋아도 가족보다 더 무조건 소중하고 제일 소중하고 가족보다, 이런 건 조금 어불성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무리 여자친구가 좋아도 게임이랑은 조금 별도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남친과 스스로 게임의 재미보다 여자친구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더 의미 있고 재밌다라는 느끼면 당연히 게임을 안 할 거고요. 그리고 혹은 남자친구가 이제 새로운 취미, 게임보다 더 재밌는 뭐 운동이나 이런 거에 만약에 흥미를 느낀다라고 하면, 그것도 좀 예외적으로 남자친구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게임을 안 하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게임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는 그냥 여러분을 좋아하는 거하고는 별개의 개념이고, 그거는 그 게임을 하는 거는 마치 그 쇼핑을 할 때 그 뭔가 기분이 좋은 느낌과 같이, 게임을 할 땐 그런 기분 좋은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게임을 하는 분들은 이제 그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너무 재밌어서 하는 경우는 초반엔 그럴 수 있는데, 좀 지나다 보면 그냥 할 게 없어서 시간 보내기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자분들 이해가 안 갈 수 있을 텐데요. 그럼 그걸 왜 하냐?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거고, 그냥 뭔가 이렇게 마치 주전부리로, 뭐 뻥튀기 과자나 이런 걸 주전부리로 막 먹듯이 그냥 게임을 손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거를 당장 뭔가 바꾸려고 하거나 당장 일을 못하시는 상황보다는 조금씩 남자친구나 남편의 이런 그 생각의 변화를 보고, 게임에 대한 게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게임을 너무 재밌어 하는지, 아니면은 그냥 할 게 없어서 하는 거다, 손이 심심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를 보고, 그냥 할 게 없어서 하는 거다라고 하면 충분히 더 재밌고 더 재밌는 취미 활동을 발견하면 안 할 확률도 높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거나 너무 닥달하기보다는 더 재밌는 거를 찾게끔 알아봐주고 도와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막상 그런 분들이 막상 더 재밌는 취미 활동을 찾게 되면 바로 그거를 접고 또 새로운 분야로 관심을 갖고 빠져들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그 차의 다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술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술을, 그러니까 그런 거죠. 남친이나 남편분도 고민이 있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남자가 될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더 능력 있는 남자가 될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많고, 회사에서 뭔가 말 못할 스트레스가 있고, 집에 가서 얘기하면 걱정을 할 것 같아서 말은 못하지만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 거를 다만 이제 직장 동료나 이런 사람들이랑 풀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조금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건데, 술도 똑같이 그런 것 같습니다. 술을 좋아해서 마시는 경우도 있겠죠.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분이다라고 하면, 그리고 술을 자꾸 밖에서 마시면서 한다라고 하면, 일단 술 마시는 장소를 집으로 한번 바꿔오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남편들이 집에 와서 술을 안 먹는 건, 밖에서는 내 후배와 내 동료가 내 얘기를 들어주는데, 집에 오면 그게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즉 여러분이
와이프 혹은 여자친구인 여러분이 남친 혹은 남편의 그 회사에서 힘든 일이나 요즘 걱정거리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누고 얘기를 잘 들어줬고 그 다음에 고민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보고 조언을 나눠보고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먼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나는 남친은 남편한테 관심을 가지고 뭔가를 물어보고 요즘 근황에 대해서 물어보고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없었는지 체크하고 만약에 다툼이 있었다라고 뭐 어떤 상사가 여러분 남편에게 뭐라고 했다라고 하면 했을 때 뭐 혼났다 아니면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했을 때 내가 얼마나 이 남편에게 남편의 얘기를 귀를 기울여서 듣고 같이 공감을 하고 얘기를 나눴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남편이 밖에서 술을 마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보다 내 남편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생각을 나눴다라고 하면 남편이 굳이 불편한 회사 사람, 그러니까 당연히 편하긴 하겠지만 제일 편하고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내 편을 들어주는 와이프를 생각을 하면서 집에 빨리 와서 와이프하고 술 한잔 할 생각을 하지 굳이 밖에서 회사 사람들이랑 그렇게 마시진 않을 거.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얘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건 알기 때문이죠. 근데 그 누구보다 여러분이 남편에게 관심을 가지면 당연히 남편은 여러분과 같이 술 마시면서 오늘 있었던 힘든 일을 얘기를 하고 싶을 겁니다. 남편이기 때문에 부담감 때문에 뭐 남편의 가장으로서 책임감 때문에 얘기를 안 한다. 물론 그러실 분도 있을 텐데 오히려 같이 짐을 덜어주는 역할 여러분들이 해주신다. 와이프분이 해주신다라고 하면 오히려 남편과의 사이가 더 돈독해질 수 있을 겁니다. 서로 더 의지하고 서로 더 믿고 따르는 그런 사이로 관계가 더 좋아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들 스스로 먼저 남편의 그런 술 마시는 패턴도 한번 보고 그리고 한 번쯤 집에서 술 마시는 기회를 만들어서 남편이 요즘에 어떤 걱정이 있는 건 아닌지 상사와 트러블이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후배하고 뭔가 문제는 없는지 회사에서의 생활이 뭔가 크게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먼저 알아보려고 얘기하고 진심으로 들어주고 같이 대화를 하고 같이 걱정하고 단순하게 뭐 회사는 그래도 다녀야지 이런 게 아니고 그렇게 힘들면 그만둬 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진심으로 남편의 얘기를 들어주고 같이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